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요즘에는 스트레스와 화기 음식들이 넘치기 때문에 열증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스트레스와 화기 음식의 열이 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됨으로써 간 기능이 저하되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많은 병이 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간만 제대로 기능해도 다양한 병증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간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여러 명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명현들이 생기는 이유는 간의 독보적인 기능 때문입니다. 간주 소설. 간은 소설 기능을 주관한다는 말인데요. 간은 모든 장기에 연결된 길을 뚫어 소통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간이 하는 많은 일 중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서양의학에서는 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겨 여러 병증을 나타내도 이게 간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간이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명현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에게 물어보면 부작용이니 당장 끊으라는 말만 듣게 되죠. 간은 모든 장기와 연결돼서 기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우리 몸의 슈퍼바이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역할을 못할 때 한의학에서는 간기울열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간기울열이란 간의 기운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하고 한 곳에 몰려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간기울열이 생기면 불안초조가 생기고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나타나기도 하죠. 기울체가 생기니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성격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잘 나며 기혈순환이 안 되니 여기저기 결리거나 아프게 되죠.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려면 간에 쌓인 열과 막힘증부터 풀어내야 합니다. 간을 풀어내서 간이 좋아지면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데요. 간주 소설 기능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여기저기 막혀있던 기를 소통시킵니다. 기, 에너지, 열은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가 소통된다는 것은 열과 에너지가 순환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에만 열이 정체된 것이 아니고 심장, 자궁, 장, 폐, 위장, 신장에도 정체된 열이 있고요. 정체된 열증으로 인해 많은 장기가 손상되어 있으며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막혀있던 간이 뚫려 간주 소설 기능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다른 장기에 정체된 기와 열을 풀어내게 되는데요. 간이 오랫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할수록 기 순환이 막혀 모든 장기에 열이 가득 차게 됩니다. 간 기능이 좋아지면서 모든 장기의 기를 뚫어 소통시킴으로써 그 장기들에 쌓인 열들이 동시에 터져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화기가 망동했다고 표현합니다. 병증이 심했던 곳은 그만큼 기 순환이 막혀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장기일수록 병목 현상이 생겨요. 병목 현상은 도로가 좁아지면서 교통정체가 심함을 이르는 말이잖아요. 우리 몸에도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기 소통의 막힘이 심한 장기는 뚫어내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요. 이게 뚫릴 때까지는 병목 현상이 점점 심해질 수 있어요. 다른 장기는 비교적 수월하게 뚫림으로써 기가 순환되기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 많이 막혀있는 곳은 다시 기가 정체되고요. 그 장기는 기와 열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 열이 다시 순환돼서 다른 장기로 이동해야 하는데 병목 현상이 있으니 어떤 곳은 뜨겁고 어떤 곳은 차갑게 되는 거예요. 이는 완전히 뚫려 교통정리가 되고 나면 그런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통증, 염증, 열증은 모두 같은 의미로 보셔도 무방한데요. 몸에 통증이 생겼다는 것은 그곳에 염증이 있다는 것이고 열이 뭉쳐 있다는 의미입니다. 염증은 화 두 글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로 열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열이 한꺼번에 모이니 막힘증이 심해 병목 구간이 생긴 곳은 아프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며 염증 반응들이 튀어나오게 되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평상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통증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쉬기 힘들고 손에 땀이 많이 나셨던 분들은 심장의 기혈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심열이 가득하신 건데요. 심장의 막힘증이 심하기 때문에 간기 울열을 풀어 기와 열이 소통되면
병목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심혈이 더 쌓이고 원래 가진 증상들이 더 심해집니다. 공황장애, 불안장애, ADHD, 틱장애 모두 심혈과 간열에 의해 생기는 질환들인데요. 이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증상들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반응은 몸이 좋아지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지만 많이 힘들다면 용량을 조절하거나 제품을 넣고 빼면서 반응을 조절하며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내압이 상승해서 혈압이 좀 더 상승하기도 하고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원래부터 췌장의 막힘증도 심하고 열도 가득하신데요. 췌장에서 열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진액이 말라버려 혈당 조절이 더 안 되기도 해요. 하지만 간의 소설 기능이 좋아질수록 막힘증을 뚫어내기 때문에 어느 순간 혈압도 혈당도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기혈 소통이 안 돼서 자궁에 열이 쌓이면 생리통도 심하고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성근증이 생기기도 하죠. 생리 시 출혈이 지나치게 많거나 어혈이 쌓여 덩어리지거나 검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도 간기 울려를 풀어서 막힘을 뚫고 소통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소통을 시키지 않고 자궁 근종만 수술로 제거하거나 진통제만 드신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막힘증이 심한 분들은 원래도 자궁의 열증이 심했지만 기혈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 열이 골반 쪽으로 더 많이 모이게 돼요. 때문에 골반통이나 허리 통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통증이 심하다는 것은 열이 가득 찼다는 신호죠. 자궁의 문제들이 좋아지려면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또한 어느 순간 없어지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평상시 두통이 심했거나 어깨나 목에 통증이 심했던 분은 두통이 더 심해지거나 어깨와 목의 근육통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목 디스크가 있던 분들도 통증이 더 심해지고 팔이 저린 경우가 생깁니다. 머리에 열이 가득 차서 두중감이 있고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가 생기기도 해요. 간의 소설 기능이 원활해져 정체된 기와 열이 각 장기에서 빠져나오면 넘치는 열은 모두 구멍으로 빠집니다. 눈으로 빠질 때에는 눈이 건조해지고 코로 빠질 때에는 코 속이 마르며 귀로 빠질 때에는 이명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입으로 빠질 때에는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입술이나 입안이 터지기도 합니다. 장으로 빠질 때에는 설사나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소변으로 빠질 때에는 평상시보다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평상시 소변을 지나치게 자주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정체된 열증이 많은 분들이에요. 몸이 살라고 그 열들을 소변을 통해 내보내는 거거든요. 간기 울결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명현들도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신호입니다. 막힘증이 심한 분들은 명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3-4번씩 반복해서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현이 지나가고 나면 좀 더 건강해진 자신의 몸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명현 반응이 없는 분들은 기울체가 심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별다른 명현 반응 없이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반면 병증이 지나치게 심한 분들은 막힌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명현 반응이 늦게 오기도 하고요. 명현 반응이 한 번 오면 격렬하게 생기기도 해요. 병증이 심한 분들은 명현도 심해서 조절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명현이 지나고 나면 그만큼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명현은 내 몸이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명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